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실까요? 코리아 오픈이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9월 한 달은 한국의 테니스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 챌린저 오픈이 끝나고 부산 챌린저 오픈을 하고 있지만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WTA 그리고 ATP 250의 코리아 오픈으로 국내에 테니스 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썼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ATP 250 투어에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오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 주최 측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캐스퍼 루드, 캐머런 노리, 브리츠 선수 등 여러 상위급 랭커 선수들을 초빙했죠. 이건 ATP 500 재팬 오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년에 권순우 선수가 우승했던 아스타나 오픈, 올해에는 ATP 500으로 격상이 되어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출전한 선수와 비교하면 얼마나 다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1번 시드가 세계 25위 카라체프 선수였고요. 2번 시드는 알렉산더 부블리크, 당시에는 세계 34위였습니다. 그리고 3번 시드 두산 라요비치 선수는 35등이었는데요. 코리아 오픈과 비교하면 랭킹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와일드 카드를 받고 나가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윤선 선수가 멋진 샷도 보여줬고 정현 선수가 복귀전을 멋있게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많이 지적되는 게 바로 관중 매너였습니다. 먼저 경기 중에 움직이는 모습, 사실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걸로는 이게 비지정석의 문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 경기를 할 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경기 중 쉬는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비지정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맡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빈자리로 보이는 데를 열심히 찾아가도 바로 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지정석이 없고 모두에게 자리가 지정해서 배부가 되었다면 경기 중에 움직이는 건 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떤 선수들은 좋게 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응원 문화이기도 할 수 있지만, 경기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추임새들 있죠. 예를 들면 오, 와, 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경기에 보는 맛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또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네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샷이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외에 사실 경기장 상태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서울에서 ATP 투어처럼 높은 등급의 대회를 하지 않다 보니 자리를 지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자들이 많이 상해 있었고요. 오디오 장비들도 생각보다 많이 미약해 보였습니다. 재팬 오픈을 보더라도 개폐형 지붕을 갖고 있는 실내 코트에 아주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도쿄올림픽 때문에 새롭게 다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시설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한국 노래가 크게 나오는 건 중계를 본 사람들이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보수를 해서 올림픽 경기장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면 한국도 보다 높은 등급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리아 오픈은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많은 곳에서 들어서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결국 다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테니스 피플에서 ATP 부회장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번 투어는 ATP 250 라이선스의 일회성 임대다. 라이선스 소유주인 IMG가 아시아권의 다른 도시에서 개최지를 찾았어야 하는데 서울 쪽과 협의가 잘 돼서 서울에서 개최된 거다. 내년 가능성은 중국과 협의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소유주인 IMG와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관중의 열기는 ATP 250 투어가 개최된 아시아 내에서는 최고 기록이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ATP에는 소유권이 있는 제한된 수의 라이센스가 있고 이걸 팔거나 임대하는 것은 소유자의 결정이다. 즉 아주 쉽게 정리하면 어렵다구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한테니스협회 회장님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회 유치 공약을 하셨던 게 있다고 하니 유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실내 경기 코트와 연습 코트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테니스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회는 11월 8일부터 열리니까요. 그 직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챌린저 대회가 있죠. 바로 부산 챌린저 오픈입니다. 부산 챌린저 오픈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남자 챌린저 대회에서도 최상위급인 125급 대회입니다. 즉 ATP 250 코리아 오픈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내일 주말을 맞이해서 한번 부산에 계신 분들은 테니스장으로 놀러가 보시는 것도 큰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권순우 선수는 8강에서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점수를 25점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70위권 끝에 살짝 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권순우 선수가 1번 시드를 받고 올라왔기에 좀 더 올라가서 우승을 했다면 125점을 받고 60위권으로도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홍성찬 선수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부디 좋은 성적으로 결승 그리고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횡성한우 파워 홍성찬 선수 화이팅! 또 복식에서도 대한민국 최강 복식조죠. 송민규 남지성 페어가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복식에서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중계는 TVN 스포츠에서 한다고 하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부산 오픈은 한국 테니스 레전드인 이영택 선수 그리고 정현 선수를 우승자로 배출해낸 역사가 깊은 챌린저 대회인데요. 부디 앞으로도 부산의 메인 테니스 행사로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리아 오픈 정리와 부산 챌린저 오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